시점 변화를 주는 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만히 서 있는 동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그 시점 변화를 주는 거에 있어서요. 저는 그랬던 것 같네요. 어, 얼마만큼 위에서 봤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약간의 변화들이 생겨나는데, 가장 크게 변화되는 건 그 목이 위에서 봤을 경우입니다. 목의 길이의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 지금까지 인체 관련된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다 필요해요. 이 시점 변화 과정에서는. 뭐 그 목이랑 막 승모근이랑 막 쇄골이랑 관련해서 제가 막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쇄골의 역할은 이렇게 위에서 보면 날개뼈랑 묶어서 사람의 몸에 그 통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결국엔 이 통을 알아야 시점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효과가 생기는 거겠죠. 머리통은 두개골이 머리통이고요. 자, 일단은 한번 그려놓고 또 한번 봅시다. 뭐 완전 측면은 항상 생각해야겠죠. 허리의 움직임, 내가 생각한 어떤 동작, 내가 그리려고 하는 동작에서의 허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완전 측면에서는 항상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렇게 작업하면서 완전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여질지를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저는 팔다리를 그려 나가는 것보단 몸통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팔다리를 그려 나가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항상 통을 생각해요. 이제 꺾여 들어가 태고 연수직, 대충 봤을 때 수직이라는 거죠. 이 명치까지는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뭐 제가 항상 작업하면서 이렇게 정보에 대한
스터디하면서 정보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게 아는 만큼 그림이 변해간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위에서 보는 시점, 그러니까 시점 변화가 되면 위에서 본 방향이든 아래에서 본 방향이든 그런 어떤 정보들이 많이 필요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보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만이 인체에 대한 정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많아야만이 이런 시점 변화에 대한 적응이 뭐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본 형태를 하나를 일단은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제가 이걸 그리면서 생각했던 건, 기본적으로 요거죠. 요 부분을 가장 많이 생각했어요. 이거는 완전 측면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렸다는 얘기예요. 기본, 이건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척추의 흐름이란 거죠. 뭐 결국에는. 딱 요 형태를 잡기 위해서. 자,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완전 측면이 필요한 거겠죠. 이게 또 중요한 건 중심이죠, 중심.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맞춰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좌우 대칭을 맞춰 나간다는 거는 이제 이런 건데, 목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뭐 쇄골 앞으로 나오고 있고, 몸통은 뭐 명치부터 배 정도까지는 수직이라고 대충 보고, 골반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다 수직이면 상관없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들이 내가 좌우 대칭을 맞추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게 되는 거죠. 목이 이렇게 꺾여 들어가 버리면 순간 여기가 비대칭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 그려놓고 눈썹이 비대칭으로 나오듯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미간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려놓기가. 그거랑 마찬가지죠. 목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양쪽 어깨 넓이를 그려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비대칭이 돼버리고, 그러면 좌우대칭이, 여기서 말하는 좌우대칭의 개념이라는 거는 쇄골 기준 양쪽 넓이가 동일하게 느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걸 맞추기가 이제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쇄골을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을 쓴 거예요. 쇄골을 신경을 써서 쇄골을 그렸다라는 것은 내가 양쪽 어깨 넓이가 어떻게 빠지는지를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통에 대한 것도 같이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쇄골. 그래서 사실 이제 쇄골을 끝냄으로 해서 양쪽 이제 어깨를 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모근 라인 요 결 따라 잡습니다. 해부학에서 제가. 그럼 요 결만 그러니까 쇄골 끝과 요 승모근의 결을 따라서 저는 이제 팔을 끼워 넣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쇄골 파악하고 승모근 결만 딱 파악한 선에서 더 이상 팔을 그리진 않죠. 바로 몸통으로 내려오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팔다리를 따라 그리는 게 아니라 몸통 먼저 그려놓고 팔다리를 갖다 놓는 식이라고. 그러면 몸통을 다시 그려 내려오는데, 거기서도 역시나 이 인체의 이 중심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쇄골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요거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런 어떤 대흉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양옆이 맞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계속 뭐 딴 거 없죠. 옆면, 정면. 이 옆면과 정면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 통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저는 요 뒤쪽을 묶어서 이 라인을 이렇게 빼옵니다. 자, 여기에서 항상 생각하는 건 역시 이 허리 라인이죠.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팔다리 그리면서는 기울기 신경 쓰고 무조건 이 통이죠. 그런데 뭐 보면 당연히 갈비뼈 쪽, 어깨 넓이 쪽이 있는 명치 위쪽이 몸통이 가장 넓죠. 여기가 가장 넓고, 그 다음에 배 쪽이 좁아지죠. 골반은 배보다는 다시 살짝 더 넓어지죠. 이게 그 몸통의 굴곡인 겁니다. 네. 이게 몸통의 굴곡인 겁니다. 뭐 결국에는 또 이게 면적으로 해석해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참 또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있다고 봤습니다. 얼굴 두상. 그 다음에는 목. 자, 목은 이렇게 둥글죠. 자, 목은 이렇게 둥근데 옆에서 보면 목젖입니다. 턱. 승모근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긴 짧고 여긴 길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살려야죠. 단순히 원기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이렇게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가 동일하게 맞는 원기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승모근을 고려한, 자, 그 말은 승모근에서 쇄골까지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고 있나 모르겠네. 요런 각도, 얘는 요런 각도. 자, 이 각도 그대로 계속 명치까지 앞으로 나오고 있죠. 어깨 넓이가 제일 넓고, 그 다음은 배. 옆면 확보해주고, 여기도 옆면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배보다는 골반이 살짝 넓게. 그러니까 뭐 인체 해부학 이런 거 다 떠나서 통에 대한 거를 더 강조하면서 지금 그냥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붙일 경우에 쇄골이 있으면 승모근 조직 쪽에서 저는 이렇게 팔을 붙인다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면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면을 정말 뭐 제가 저기 뭐 그전에도 하면서 뭐 쇄골 쪽 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 여기에 뭐 물이 고이네 뭐 이러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결국에는 여기에서의 그 승모근과 쇄골 주변의 그 근육들과 그 면적으로 그걸 이해하는
과정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죠. 이게 윗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 참 어렵네요. 그리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다리 그릴 적에도 항상 이거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뒤쪽 선 잡아 내려올 때, 다리의 뒤쪽 선 잡아 내려올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런 것까지 잘 봐야 돼요. 기울기는 항상 맞춰줘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된다라는 건데. 어, 어, 뭐 조금 더 그려보면 계속 뭐 그려야죠. 뭐. 아래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에서 봤을 때의 특징은 귀가 딱 내려오면서 얼굴면이 턱선이 넓어지죠. 아래에서 보면 목이 보여집니다. 목이 아주 시원하게 보여집니다. 절대 아래에서 봤을 때 목이 안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목이 안 보여질 경우는 이 몸통 두께에 의해서 목이 안 보여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발이 여기 옵니다. 사실상 인체의 형태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멋있는 인체 그린다. 목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냥 아래에서 봤다, 카메라를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래에서 봤다라고 하면 목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윗면에 해당하는 면들이 다 폭이 좁아져요. 쇄골 기준 승모근까지가 윗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쇄골과 승모근의 이 간격이 굉장히 안 보여지니까 좁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면적이 좁아요. 자, 여기서는 이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이게 윗면이잖아요. 근데 아래에서 보면 윗면이 많이 안 보여지니까 이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약간 고개가 삐딱해서. 그러면 막상 이 대흉근이랑 이게 각도가 엄청 누워져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래에서 본 시점 그릴 때 가장 실수하고 시작하는 게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거죠. 이 각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돼요. 튀어나온 느낌이 안 들어요. 이만큼 나오는 만큼 대흉근도 윗면에 해당하죠.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광배근 쪽, 뒤쪽 라인도 굉장히 가파르게 나옵니다. 얘도 가팔라지고, 얘도 가팔라집니다. 이 부분 처리가 나와줘야 허리를 펴고 있는 느낌이 나옵니다. 아래에서 본 그림을 그릴 때, 몸통을 그릴 때, 이 지점에서 가장 많이 그런 어떤 실수가 생깁니다. 광배근, 전극근이 있죠.
그러면 밑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라진 윗면이 당연히 골반 밑에 밑면에서 보여지는 식으로 나와야겠죠. 뭐 이런 식. 무릎은 꿇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드린다면 위에 그러니까 일단 서 있는 동작에서 몸통부터 일단 나와야 돼요. 팔다리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버리면 이게 뭐 위에서 보든 아래에서 보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팔다리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건 몸통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의 몸통, 아래에서 봤을 때의 그 몸통. 그래서 너무 전체 인체를 잡아 들어가는 형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몸통부터 일단 그 틀을 확실히 맞춘다. 위에서 받는 틀대로, 아래에서 받는 틀대로 맞춰준다라고 보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본 느낌? 기본적으로 윗면이 많이 보여지면 위에서 받는 느낌인 거겠죠. 고개는 제가 살짝 숙였습니다. 꺾여 있죠, 그죠? 목을 살짝, 얼굴을 살짝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맞나? 살짝만 돌리겠습니다. 몸통 기울기는 이 정도. 승모근 끊고, 아닌데. 아, 재미없는데 이러면. 목부터 다시. 아, 참. 그냥 일단 해보겠습니다. 여기 승모근. 아, 어렵네요, 갑자기. 어떤 동작을 그려야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으니. 아, 참. 이게 승모근입니다. 쇄골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대편도 돌아가고 있겠죠. 여기 승모근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쇄골 끝, 삼각근은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이 옆에서 봐서
애매합니다. 지금 굉장히 대흉근이죠. 갈비뼈. 허리를 약간 앞으로 뺄게요. 배의 면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갈비뼈 끝, 골반, 골반입니다. 골반입니다. 허리 움직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엉덩이. 다리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게 그냥 얼굴 각도에 맞게 몸통까지 그냥 다 통일시켰는데 너무 측면 쪽이라 여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 팔, 삼각. 좀 멋있게 하면 팔을 한번 뻗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팔의 통을 제가 이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팔다리 그리실 때는 이런 통을 항상 설정하시면서 들어오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팔꿈치, 아니, 별로입니다. 자, 이게 별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등선을 다 가려버리니까 좋지가 않네요. 아이, 아깝다. 아까 그랬던 등선. 그래서 팔을 약간 뒤로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자, 그러면 아, 왜 이러지 또? 손을 일단 여기 둘 거예요. 여기다 한번 손을 한번 둬봅시다. 그럼 팔이 무조건 어떻게 됐든 손이 여기 있으면 팔이 연결을 해줘야겠죠. 아, 힘들어지네. 손을 조금만 위치를 바꿔서. 뭐 안에 여기 뭐 근육 구조가 디테일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일단은 만들고 보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붙일 거예요. 엄청 뭐 과장이 들어갔네요. 여기까지가 상완, 이게 하완, 삼각. 승목은 그냥 나름 경계만 잡았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요. 반대편 팔은 뭐 이쯤에 있겠죠. 반대편 팔은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다리부터 할게요. 요 동작이 전혀 뭐 없는데? 팔.
머리로 손을 향하고 있고, 참, 뭐 하는 동작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아무 의미 없는, 이렇게 잡았어요.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 할 걸 그랬나? 가만히 서 있으면 무릎이 기울기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서 이렇게 있겠죠. 들어올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 너무 어려운 각도를 잡았어요. 뭐, 요렇게, 어떻게 설명을 내가 못하겠네, 진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거랑 관계 없어도 상관없고. 질문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고. 이거는, 이게 뭐 시점 변화 하는 거는 막연히 설명만 해서는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림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각자의 그림에서 아, 이런 지점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거를 파악하면서 하면 설명하기가 더 쉬운데, 그렇게 그냥 막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일단은 위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래에서 봤을 때의 몸통부터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딱 필요하고, 팔 다리는 그냥 여기에서처럼 항상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얼마만큼의 통이 보여지면서 그려질 건지를 파악하는 게 다예요. 이거는 시점 변화 관계없이 팔다리는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카메라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팔이 이렇게 뻗고 있으면은 길이가 다 보여지는 것이고, 팔을 카메라가 있는 쪽으로 가면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 통이 살 수밖에 없고, 이 관계에 대한 것, 이런 거에 대한 반응인 거죠. 팔 다리는요. 그래서 다리를 허벅지를 들어 올리면은 이 통이 많이 보여지고 길이 짧아지고 무릎 갖다 붙이는 거고, 허벅지 길이가 길게 보여지면 그냥 이거 그대로 이렇게 통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지면서 처리되는 것이고, 종아리 뒤로 가면 이 통 많이 느껴지면서 처리하고 길이 짧아지는 것이고, 이런 거죠. 팔다리는 요거만 맞춰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몸통이 먼저 나와주고, 그 몸통이라고 하면 가장 관건은 목 쪽이 될 것 같아요. 얼굴과 몸통을 연결해주는 구간이고, 그 척추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에 있는 지점이니까 목을 기준으로 해서 뭐 쇄골도 같이 연결이 되겠죠. 목, 쇄골 이쪽 방향에서 계속 어떤 그 표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전 관련해서는 진짜 제가 뭐 더 어떻게 얘기하기가, 말로서 하기에는 참 힘이 드네요. 일단 다음 주까지
시점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설명을 하기가 힘든 게, 이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체 파트에 있어서 가장 그 최상위 클래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승모근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서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체 해부학적인 부분들, 골격적인 부분들, 이런 게 이해가 되어진 상황에서 넘어와야지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뭔가를 또 설명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설명을 하게 되면 다시 해부학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골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뭔가 말리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가르치다가 말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3000% 빠질 수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통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연습 과정들이 다 필요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은 몸통을 먼저 그려보라, 먼저 만들어보라, 그 틀을, 그 정도밖에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도, 그래서 뭐 혹시나 뭐 스터디 하시는 분들이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어떤 부분이 뭐 어려워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 제가 뭐 더 추가적인 언급이 아니라면 뭔가 더 이렇게 말로서 제가 설명을 이해를 시켜 드리기란 어려울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요. 다음 주까지 보고, 그러고 나면 별다른 사항이 없다면 그 다음 주 6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쯤 되겠죠.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들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네요. 연습하는 과정, 연습 어느 방향에서 연습을 하면 나 혼자 독학해서 그림을 그려도 잘 할 수 있다, 그거죠. 지금 뭐 제가 지금까지 스터디 해왔던 어떤 방향의 목적이. 그래서 여기를 연습해보면 좋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시작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네, 그러면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뭐 질문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저도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제가 살펴보고 더 얘기할 게 있겠다 싶으면 스터디에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만 할게요.